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듯이 지금 가는 방향은 어디냐면 소위 말하는 얘기를 정확하게 하진 않았는데 제너럴 코베리언트 이퀘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제 지오드식이랑 필드 이퀘이션을 구하는 건데,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제너럴 코베리언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어떤 우리가 물리적 현상을 기술하는 자연의 방정식 있잖아요. 그 방정식이 코디네이트하고 무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는지 상관없이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을 우리가 제너럴 코베런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제한적인 의미에서 이걸 했는데 언제 했냐면은 로렌츠 코베런스, 우리가 전자기학의 이제 맥스웰 방정식을 쓸 때 나중에 우리가 예를 들면 가우스 법칙하고 또 뭐였죠?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서로 독립적인 방정식이 아니라 우리가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상에서 하나의 이퀘이션에 서로 다른 코디네이트 컴포넌트에 관한 것이다. 그걸 우리가 했었잖아요. 그걸 우리가 로렌츠 코베리언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방정식이 축을 어떻게 잡느냐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지는 거죠. 자, 그것을 이제 확장한 것이 이제 바로 이 제너럴 코베리언스고요. 이거는 사실은 어떤 필로소피를 깔고 있냐면은 그러니까 코디네이트라고 하는 게 좌표축이라고 하는 게 시간 공간 좌표축이라는 게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물리 법칙은 그거에 상관없이 성립을 한다는 거고, 좀 더 이제 많이 간다면 이제 코디네이트가 아예 없는 방정식을 구할 수가 있다면은 그건 이제 또 다른 단계지만 완벽한 제너럴 코베런스를 만족을 하는 것이 되겠죠. 자, 일단 시작을 하면 먼저 생각을 해줘야 될 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뉴트니안 매트릭이 어떻게 돼야 될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비티를 그냥 시공간의 그냥 변화로 생각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는 물론 이퀴벌런스 프린시플이죠. 그러니까 매트릭에 의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래비티를 다 설명을 할 수 있다면은 뉴턴의 중력 법칙을 주는 매트릭은 어떤 폼이 돼야 되는가, 그걸 우리가 유도를 했죠. 그래서 그 매트릭은 다른 컴포넌트는 다 민코프스키 매트릭과 동일하고, 이것의 제로 컴포넌트, 타임 컴포넌트만 이러한 방정식을 만족을 한다는 거죠. 이 매스 덴시티하고 이런 방정식을 만족을 할 것이다 하는 걸 우리가 유도를 했어요. 자, 이게 일종의 이제 그래비테이셔널 필드 이퀘이션인데, 필드 이퀘이션이고, 물론 이제 이 G00는 실제로 이제 포텐셜과 관련이 있죠. 이 포텐셜과 관련이 있으니까 이게 포텐셜의 포화성 이퀘이션하고 사실 동일한 거기 때문에. 자, 이게 그러면은 상대론이냐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렇지가 않으냐면은, 일단은 이거는 코베런스를 로렌츠 코베런스조차도 만족을 하지 않죠.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제너럴 코베런스, 로렌츠 코베런스 포함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만약에 다른 관측자가 본다면 방정식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똑같은 형태의 방정식을 띄지 않는 거죠. 그건 쉽게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매트릭이 어떤 한 관측자에서 G00가 있으면은 매트릭이 있으면은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면은 그 시공간상에서 코디네이트 트랜스폼을 하면 매트릭 텐서가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매트릭 텐서의 다른 컴포넌트가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이 방정식은 분명히 이 조건을 만족을 하지 않아요. 쉽게 생각하면 로렌츠 코베런스조차도 만족을 하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방정식을 우리가 좀 더 맞는, 다른 말로 하면 제너럴 코베런스를 만족을 하는 그런 형태로 가기 위해서는 일단은 먼저 미분부터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미분이 코베리언트 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게 무슨 뜻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플랫 스페이스, 뭐 2차원 그냥 플랫 스페이스를 생각을 하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잡으면 제일 편하죠. 근데 물론 이제 서피스가 플랫한 경우도 있고 플랫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뭐 구부러진 서피스나 뭐 구표면이나 아니면 무슨 말한장 같이 생긴 우표면이면은 이제 구부러져, 그러니까 이런 완전히 그 글로벌리 플랫한 코디네이트를 잡을 수는 없지만 뭐 로컬하게는 어쨌든 잡을 수가 있을 거고요. 요 플랫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y라고 합시다. 그 한 축을 뭐 y 알파라고 할까요? y 알파라고 하고요. 그 어떤 벡터가 있는데 그 이 어떤 벡터 V라고 하는 벡터가 있다고 칩시다. V라고 하는 벡터는 물론 이제 2차원을 생각하면 V1에 뭐라고 할 거예요? I하고 뭐 그냥 E1, E2 이렇게 씁시다. E1에 플러스 V2에 E2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텐데, 그 만약에 이 코디네이트가 그 플랫하다면 뭐 카티시안 또는 이제 그 시공간으로 가면 이제 민콥스키 스페이스가 되겠죠. 민콥스키 코디네이트가 되는 거죠. 플랫 코디네이트 상에서 한 축을 따라가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벡터가 변하지 않는다. 그 벡터 필드가 컨스탄트다. 물론 이제 구부러진 서피스에서는 이 컨스탄트의 의미를 조금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나중에 다 이해하게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플랫 코디네이트를 방향으로 벡터 필드가 컨스탄트가 된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벡터 필드를 그냥 한번 그려보죠. 뭐 여기서 이런 값을 가지고 요 축을 따라서 이 V라고 하는 벡터인데 얘가 그냥 계속 상수란 말이에요. 이게 전부 상수라고 하면 복제 또 복제 이렇게 계속 똑같은 값을 갖는다는 뜻이죠. 자, 그렇게 될 텐데 이게 V 값인데 이거는 뭐 만약에 그 플랫 코디네이트를 쓰면 모든 성분이 dxi에 이게 0이란 뜻인데
이게 뭐하고 같으냐면은 그냥 그 V의 모든 성분이 다, X가 아니죠. Y 알파로 했죠. V의 뭐라고 할까요? J. 모든 성분이 다 0이라는 뜻이죠. 이 미분이. 그쵸? 이게 이제 벡터가 컨스탄트란 뜻인데, 패스를 따라서, 어떤 축을 따라서. 근데 만약에 이게 어떤 커빌 리니어 코디네이트, 일반적인 코디네이트라고 칩시다. 뭐 그 한 축만 예를 들어서 그리면, 예를 들면은 뭐 여기서 뭐 이런 축을 따라간, 저기 점선으로 그리죠. 자, 이런 축을 따라가는데, 요게 뭐 XI라고 합시다. XI라고 하는 축이에요. XI라고 하는 축이고, 근데 이제 이 XI 축을 따라간다면 이제 똑같은 벡터가,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벡터는 변하지 않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변하지 않아요. 이 경우에도. 이렇게 따라가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 문제는 이 경우에 이 코디네이트 우리가 XI라고 합시다. 뭐 2차원 같으면 이제 X1, X2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쓰면은 역시 벡터는 사실은 콘스탄트예요. 콘스탄트지만은 이 경우에 이제 여기 E1, E2는 이제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의 이제 베이시스 벡터를 나타내는 거고요. 이 경우에도 물론 어떤 코디네이트를 그리더라도 벡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건 맞죠. 근데 이 경우에는 베이시스 벡터가 계속 바뀌죠. 베이시스 벡터가 계속 바뀌죠. 우리가 뭐 그 2차원상에서 그 폴라 코디네이트를 생각해도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근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V라고 하는 벡터를 우리가 한 번에 쓰면 이제 VJ, EJ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거를 미분을 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런 성분을 미분하는 게 있고요. EJ 이렇게 쓰고 더하기 뭐냐면 라운드 VJ의 베이시스 벡터가 사실은 변하잖아요. 우리가 이건 폴라 코디네이트 같은 걸 해봤으면 금방 알겠지만은 XI의 V가 아니라 EJ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변하니까 그 베이시스 벡터가 변하는 것까지 포함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얘가 0인데 벡터는 변하지 않지만은 사실은 이게 결국에는 따라서 이게 반드시 이 성분을 미분한 게 0이 되는 건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래서 이 파셜 디리버티브가 사실은 커베리언트한 값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그 미분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만족할 만한 성질을 갖고 있지 않아요. 코디네이트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이게 0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값이 바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벡터 필드가 어떤 이제 벡터가 컨스탄트인데 이걸 축을 아무렇게나 잡으면은
이 성분을 미분한 것만 가지고는 이 벡터가 컨스탄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 파셜 디리버티브는 그런 그 성격이 그렇단 말인 거죠. 자, 그래서 그 우리가 뭘 도입을 하냐면은 그 이거보다 이제 나은 미분을 도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걸 다시 써서 x에 대한 미분을 그냥 이렇게 쓰는데 vj 이건 0이지만 이거를 이제 어떤 다른 디리버티브로 바꿔서 만약에 이 벡터가 상수라면 이 벡터가 상수라면 그 일정하다면 그 이거의 미분이 0이 돼야 되는데 그냥 파셜 디리버티브는 0이 안 되고 어떤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0이 돼야 돼요. 자, 그렇게 도입을 할 거예요. 그래서 di가 우리가 이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하는데 이런 성질을 만족을 하도록 그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텐서가 되도록 정의를 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요 이퀘이션을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건 뭐 꼭 0이 돼야 되는 건 아니고 어떤 벡터는 0일 수도 있고 어떤 벡터는 0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자, 이런 그 미분을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 편의상 나중에 그 얘를 다른 인덱스로 바꿔요. 이거 바꾸는 이유는 있는데 근데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썸을 하니까 K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할 것은 얘는 다 그러니까 모든 그 예를 들면 2차원 같으면은 2원, 2, 2 다 항을 다 갖고 있는 거죠. 2, 2 이게 다 있는 거죠. 그 방향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미분 이걸 한번 지오메트릭하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요 미분이요. 요 미분을 우리가 이제 좀 따져볼 건데 그냥 어떤 의미의 그 커빌리니어 코디네이트가 있다고 칩시다. 그래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게 x1이라는 축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되는 게 x2고 뭐 이렇게 좀 더 그려주고 뭐 이런 축이 있다고 쳐봅시다. 자, 그러면은 이 베이시스 벡터는 이 접선을 따라가니까 축에 여기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에서 여기에 E1이라는 베이시스 벡터가 있죠. 자, 좀 더 가만히 있어봐요. 얘를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쟤를 점선으로 바꾸고 어떤 베이시스 벡터를 그리는데 이런 베이시스 벡터를 그릴 수가 있죠. 여기 E1이 있고 다시 그립시다. 뭐 이런 E1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방에 또 E2라는 베이시스 벡터가 있을 것이고요. 얘는 색깔을 바꿔줄까요? 색깔을 주황색으로 바꿔주고 자, 근데 요 베이시스 벡터가 이쪽으로 오면은 이제 아이고 이거를 다 가져오면 안 되는데 일단은 어디 봅시다. 이건 지워지고 자, 요 베이시스 벡터가 이동을 하면 이제 이게 돌아가죠. 이렇게 돌아갈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돌아가니까 베이시스 벡터가 변하는 걸 우리가 따져줘야 되는데 그 베이시스 벡터 결국에는 그래서 이 코디네이트가 그
그러니까 xi가 변하면서 ek라고 하는 그 베이시스 벡터가 변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1, 2, x1에 대해서 이걸 한번 따져봅시다. 그러니까 x1에 대해서 e2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가 바뀌는 거 한번 따져보게요. 이 그림상에서. 그러면 요 베이시스랑 이것도 e2고 그 다음에 얘도 e2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지우고 자, 얘 두 개 상이 너무 작으니까 좀 키워서 자, 이 두 베이시스 벡터를 이렇게 모아보면 여기 이제 두 개가 이제 다르잖아요. 이만큼 변하잖아요. 여기서 이만큼 변하는 벡터가 있을 거고 이게 바로 이쪽 방향의 미분치가 이제 바로 이 벡터가 되는 거죠. 이 벡터가 되는 거고 자, 근데 이 벡터는 그 성분이 또 두 개죠. 얘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뭐 확장해서 그려보면 이 벡터를 우리가 확장해서 그리면 여기서 이제 확장해서 그렸다고 칩시다. 확장을 하면 크게 그리면 그 얘는 뭐 이 원성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 원성분을 이쪽이라고 합시다. 이 원성분을 이쪽 방향의 어떤 방향 성분도 있지만 그 E2 성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E2에 비례하는 성분이 있고 E2에 비례하는 성분이 있고 여기에 이제 E1에 비례하는 성분도 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성분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 벡터는 이제 이렇게 되고 x1 라운드 e2인데 이 성분의 크기는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의 크기는 자, E1 성분의 크기는 얼마냐면은 요걸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라운드 E2 그 다음에 이쪽 성분은 그 E2를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죠.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 프로덕트를 해주면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얘가 이제 이 원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그 E2 성분도 있으니까 그 각각의 성분을 이렇게 쓰는 거죠.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 각각의 성분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크리스토퍼 심블이라고 부르는 거죠. 이게 어떻게 되냐? 2, 1에 1하고 2, 1에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냥 무슨 얘기냐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일반적으로 쓰면 어떤 베이시스 벡터를 그 xi라고 하는 베리어블에 대해서 그 변화율 미분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또 다른 임의의 방향으로 향할 수가 있잖아요. 그 방향에 다 이제 썸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게 이 인덱스가 되겠고 ki, j. 그래서 j는 컨트랙션 돼서 없어지는 거, ik가 밑에 붙는 게 맞죠. 이렇게 되면. 다른 말로 하면 이 감마 ki, j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 그 베이시스 벡터 k를 이 k를 xi라는 코디네이트에서 미분한 것이 j 방향으로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간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는 아주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별게 아니라 어떤 벡터를 미분을 해주는데 그 벡터를 미분을 해주면은 성분에 대한 미분이 있고요. 여기 V라고 하는 성분에 대한 미분이 있고, 그다음 베이시스 변화율을 또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 베이시스 변화를 우리가 나타내 주는 게 바로 이 감마라고 하는 값이고요. 이걸 우리가 크리스토퍼 심벌이라고 부르는데 앞에서 그 잠깐 나왔어요. 명확한 정의를 나타내는 건 아니고요. 그 지오데시 이퀘이션 하면서 등장을 했죠. 그때는 포멀 디파인을 한 건 아니었지만, 자, 그래서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쓰면, 자, 얘가 다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벡터를 미분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얘를 그냥 요 성분이 하나, 파셜 디리버티브가 하나 있고요. VJ 더하기 여기서 얘기한 바로 그 크리스토퍼 심벌과 KI에 J하고 V가 K가 들어가죠. VK 들어가고 그 다음에 EJ 이렇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이거를 우리가 이 미분을 바로 이런 뭐 쓰기는 여러 가지 기호로 쓰는데 뭐 그라디언트를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하는데 전 DI를 캐피털 D를 쓰겠습니다. DIVJ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가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다시 쓰면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게 DI에 VJ를 한 다음에 EJ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어떤 벡터가 0이라면 그러니까 0이 아니라 그 컨스탄트라면은 그 벡터가 컨스탄트 벡터다 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 V가 컨스탄트라는 얘기니까 이게 0이고요.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쓰면은 모든 성분에 대해서 이게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의 그 2차원 우리가 이제 수리물리에서 캘큘러스에서 경험을 해봤지만 벡터는 일정한데 좌표축이 카티시안 코디네이트를 쓰지 않으면 좌표축을 예를 들면 폴라 코디네이트를 쓰면은 그 벡터가 일정해도 성분은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분 변하는 것 때문에 뭐 생기는 그 뭐 픽티셔스 포스니 뭐 그런 개념도 많이 했는데 아무튼간에 그 순전히 좌표축의 문제 때문에 그 이 벡터의 성질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좌표축에 상관없이 이 미분이 잘 정의되는 게 바로 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벡터가 이게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가 0이 아니란 얘기가 바로 진짜로 이 벡터가 변하는 걸 의미하는 거죠. 벡터가 만약 이게 어떤 파셜 디리버티브를 쓰게 되면 얘가 이제 0이 아닌데 얘가 넌제로인데 예를 들면 이게 넌제로가 되는 이유가 그 축이 휘어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바뀌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벡터가 진짜 변하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바로 이제 그 코디네이트 상관없이 벡터가 변하는 걸 나타내주는 그런 디리버티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진짜로
그 라프하게 얘기해서 그 실제로 벡터가 변하는 양을 그 표시하는 게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텐서고요. 그러니까 divj는 이건 텐서예요. 그러니까 코디네이트 트랜스포메이션 어떤 룰을 만족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고유한 양이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자, 근데 지금 컨트라베리언트 벡터에 대한 이제 미분을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로 생각을 했는데, 그 뭐 다른 것도 이건 좀 뭐 마이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 di의 v 이게 밑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코베리언트 벡터에 대한 그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는 어떻게 되냐? 이걸 좀 한번 따져보겠는데요. 자, 이거를 따지려면은 이런 미분을 어떤 벡터에 대한 미분을 그러니까 벡터를 우리가 코베리언트 베이시스로 쓰는 대신에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로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이 원 거꾸로 이렇게 써도 되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VJ의 2의 J 이렇게 쓰고, 자, 이걸 미분을 하면은 역시 그 파셜 디리버티브 하는 게 있고, 요거를 이제 갖다가 미분을 해야 되니까 얘를 미분을 하면 이거는 그 컴포넌트 미분이 있고, 다음에 하고 2J하고 더하기 VJ 대신 K라고 씁시다. K하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라운드에 2K. 자, 근데 요거는 아까 정의한 거가 조금 다른 게, 아까는 이제 이게 코베리언트 베이시스에 대한 이제 미분을 한 건데, 이번에는 이제 컨트라베리언트 베이시스에 대한 미분을 했으니까 이게 똑같은 값을 가진다는 보장이 없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새로운 감마, 스몰 감마를 써서 이렇게 쓰죠. JI에 K를 하고 이 J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얘가 그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가 이런 형태가 되는데, 라운드 I VJ하고 더하기 감마의 JI의 K의 EJ 이렇게 될 텐데, 이제 만약에 이 미분이 그 이제 코디네이트 인디펜던트한 그 값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이 성분들이 그 미분의 형태가. 자, 근데 요 스몰 감마는 그러니까 아까 구한 크리스토퍼 심벌, 원래 크리스토퍼 심벌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되는데, 그 감마의 JIK는 by definition 뭐냐면은 요거에 그러니까 요 값에 그 그쵸? J성분이니까 이렇게 스칼라 프로덕트 해주면 되고요. 자, 이거는 근데 부분 뭐죠? 미분의 곱 룰을 따지면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EJ의 도트 K에서
빼기 이걸 미분한 거랑 K하고 아니죠. 2J 도트 2K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그 요 두 개의 베이시스 벡터,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코베리언트 벡터, 컨트라베리언트 벡터, 이게 스칼라 프로덕트잖아요. 베이시스 간에. 그러니까 이 크로네커 델타잖아요. 그죠? 이 크로네커 델타고. 자, 그러니까 얘는 0이고 상수라서. 근데 이거 뭐죠? 이게 아까 정의한 크리스토퍼 심벌이죠. J, I, K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감마 K가 마이너스의 라지 감마 원래 정의한 그 크리스토퍼 심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그냥 다시 쓸 수가 있어요. 얘를 그 라운드 XI의 라운드 얘를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요. 이거 대신에 마이너스하고 라지가 감마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고 이게 바로 그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 이렇게를 의미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제 뭐 간단하지만 중요한 관계식을 하나 알아야 되는데요. 요 감마 JIK랑 여기 밑에 있는 두 인덱스 JI하고 J를 바꾼 거랑 똑같아요. 자, 이걸 한번 증명해 보겠습니다. 간단한데 왜 그러냐면은 감마 JIK는 정의가 EK하고 도트하고 베이시스 벡터 EJ를 XI에 대해서 미분한 거죠. 자, 근데 이제 이 J를 XI에 대해서 미분을 한 게 뭐냐면 사실은 이 J가 뭐냐면 원래 어떤 벡터가 있으면 이것에 그냥 포지션 벡터 있죠. 위치 벡터. 그거의 미분이죠. 다른 게 아니라 이 라운드 X라고 하는 벡터의 X, J에 대한 미분이죠. 이게 베이시스 벡터의 정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지션 위치가 어떤 우리가 서피스 상에 위치 변화가 있으면은 그 위치 변화의 변화율이 이 베이시스 벡터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런데 요거 I하고 J의 미분은 순서를 바꿔도 되고요. 미분은 가능하다면 이제 순서를 바꿔도 되고. 순서를 바꾸면은 이게 바로 이 두 번째 요 벡터가 그냥 EI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는 I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를 XJ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랑 이제 똑같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감마 이게 뭐랑 같으냐면은 이 K의 도트에 I하고 J를 뒤바꿔도 된다는 이야기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크리스토퍼 심벌에 이게 I하고 J를 바꾼 거랑 동일하다. 자, 그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나중에 이거는 유용한 그 관계식을 이끌어내는데 많이 사용이 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게 좋겠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지금 뭐 포멀하게는 다 정리를 했는데, 어, 정, 그러니까 이 크리스토퍼 심벌은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다시 한번 볼까요? 정의한 거를 그냥 핵심만 꼽았으면 그 어디 갔냐? 이게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고요. 이렇게 쓰는 게 이것만 쓰고 복잡한 거 빼고요. 그 다음에 이게 DIVJ. 그리고 이제 이 크리스토퍼 심벌은 여기서 얘기한 것 이렇게 정의가 되고, 그 베이시스 벡터의 변화에 관한 이제 그 커넥션 코에피션트가 되는 건데, 예를 한번 들어봤어요. 예를 한번 들고, 이건 사실은 좀 따져보면은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뭐 여기서 그 디테일한 계산들은 직접 해보시면 되는데, 뭐 여기서 되는 만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스페리컬 서피스,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들은 평면이든 곡면이든 또는 평평한 공간이든 구부러진 공간이든 구부러진 시공간이든 평평한 시공간이든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임의의 n차원 공간에 대해서 다 정의가 되고요. 매트릭만 정의된다면 다 되는 거고, 스페리컬 서피스를 따져주는 이유는 이게 우리가 익스트린직, 그냥 우리가 그 전통적인 캘큘러스 방법으로 3차원상에서 그 고표면을 다룰 수도 있고요. 그렇게 다루면 이제 익스트린직 지오메트리가 되는 거고, 그 3차원을 잊고 완전히 피올리 2차원으로 다룰 수도 있는 거죠. 이 디퍼런셜 지오메트리의 사실은 꽃은 바로 그 인트린직 지오메트리를 다루는 건데, 아무튼 간에 자, 이런 서피스를 생각을 해요. 뭐 얘의 그 폴라 코딘, 스피리컬 폴라 코디네이트, 세타 i, 세타 파이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그냥 반지름 전부 1이라고 가정을 하고 픽스를 시켜놓고 그 반지름 등장하지 않고 2차원상의 공간이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베이시스 벡터는 우리가 예전에 구했듯이, 이거는 렉처 15에서 했으니까 혹시라도 그 저기 리마인드를 하시고 싶으면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얘는 그 위치를, 구면상의 위치를 그냥 x1 세타, 그러니까 x1, x2가 각각 이 폴라 앵글하고 그 경도가 해당하는 각도가 그 베리어블이 되겠고, 이건 뭐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굳이 3차원 XYZ로 표현을 하면 그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걸 먼저 써야겠고, 사실은 이 노말 방향이 하나 있는데, 노말 방향이 그러니까 여기 수직인 방향이 하나 있잖아요. 노말 방향은 사실은 이 위치 벡터랑 동일해서 이게 원래 코디네이트 XYZ 좌표에 해당하는 거죠. 반지름 1이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 다음에 얘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이거를 x1에 세타에 대해서 미분한 게 바로 E1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E2에 대한 E2 베이시스 벡터는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이건 해주면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그 다음에 0 이렇게 되겠죠. 자, 근데 물론 우리가 여기서 요거는 그 인트리직 지오메트리에서 요거는 카운트하지 않을 거예요.
얘는 카운트하지 않을 거고, 아이고, 얘는 카운트하지 않을 거고. 자, 그리고 어떤 임의의 벡터 v가 있는데, 이 2차원 인트린식 지오메트리를 쓴다면 항상 이 탄젠트 서피스에서만 정의가 되겠죠. v라고 하는 벡터는 vj의 ej, 익스플리시트하게 쓴다면 v1, e1 더하기 v2, e2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벡터는 사실은 그러니까 한 포인트 상에서 이 탄젠트 플레인에서만 정의되는 그런 벡터죠. 물론 이제 3차원 지오메트리를 쓰면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퓨얼리 2차원 순전히 2차원 지오메트리를 쓰겠다고 하면 항상 이거는 이제 탄젠트 플레인에만 있는 거죠. 탄젠트 접하는 면에 속해 있는 거죠. 바로 여기 얘기한 요 탄젠트 플레인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벡터를 이제 미분을 하고 싶어요. 세타하고 파이, 그러니까 두 개의 베리어블에 대해서 미분이 다 가능하겠죠. x1에 대한 미분도 있을 거고 x2에 대한 미분도 있을 거예요. i라고 합시다. i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우리가 포멀하게 라운드 vj가 있고 ej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라운드 ek. 자, 이거는 이제 얘의 이제 잘 해보면 요 항이 아까 구했듯이 이런 크로스 퍼플 심볼로 이렇게 표시가 되고 이 j. 근데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n에 대한 것도 있을 수 있죠. 자, 그 n에 대한 코에피션트를 우리가 뭐 k 이렇게 쓰는데 뭐 그건 사실 지금은 중요하지 않고. 자, 이건 우리가 날려버릴 거예요. 이거는 뭐 계속 뭐 중간중간 등장은 하지만 인트린식 지오메트리에서는 얘를 날려버릴 거고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좀 따져보면, 자, 이걸 따져보면 사실,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계산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요걸 이제 다시 쓰면 D, I, V, J 한 다음에 E, J 이렇게 되는데, 노멀 항을 빼고 나면, 자, 그래서 이걸 약간 뭐 텀을 하나씩 구해보면 될 텐데, 우리 구해야 되는 거는 결국은 이제 요 미분치가 되죠. 크리스토퍼 커넥션 또는 코에피션 또는 이제 요 미분, 베이시스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주면 되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이 3차원의 익스플리시트한 컴포넌트를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보게요. 첫 번째, 이 원을 x1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제 세타에 대한 미분이니까 그 세타에 대해서 이 원이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보면 사실 이건 폴라 코디네이트하고 아주 유사해 가지고 이게 마이너스 n이라고 하는 거는 금방 알 수가 있어요. 뭐 계산을 해서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게 마이너스 n이라는 얘기는 모든 그러니까 인트린식한 컴포넌트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마 1, 1 이게 전부 0이 되는 거죠. 감마 1, 1, 2. 그러니까 이 원 방향도 없고 이 투 방향도 없으니까 이렇게 둘 다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E2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그러니까 세타에 대해서 E2를 한번 미분을 해보면, 자, 이 계산은 해보시면 될 거고요. 마이너스 사인 세타 있으니까, 사인이 코사인으로 바뀌겠죠.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사인 파이 하고, 코사인 세타, 코사인 파이 하고 0. 이렇게 될 거고요. 자, 그럼 뭘 구해야 되냐면은, 여기서 이제 크리스토퍼 커넥션을 바로 계산할 수가 있는데, 그 2를 1에 대해서 미분을 했으니까 2, 1, 이게 이제 얘가 이 1에 그 해당하는 컴포넌트도 있을 거고 E2에 해당하는 컴포넌트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의 성분들이 계수들이 각각 감마 2, 1, 1 하고 이게 이렇게 될 것이고 라운드 E2 그 다음에 감마 2, 1의 2 자 똑같은데 이것만 E2로 바뀐 거 이것만 E2 자, 이 계산은 각자 해보시면 알겠고요. 얘는 0이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이 위로 들어간 컨트라베리언트 벡터는 저걸 이용을 하면 되겠죠. 매트릭 텐서를 이용하면 어차피 다이아고날 하니까 얘는 이 원과 같고 그 G라고 한 매트릭 텐서가 그 다이아고날 항만이 있고 얘가 2라고 사인 세타 제곱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이게 ds 제곱이 d 세타 제곱 더하기 사인 세타 제곱 d 파이 제곱이란 얘기고요. 그 다음에 E2라고 하는 그 컨트롤 베리언트 베이스 벡터는 G2의 E2니까 자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G22의 마이너스 1승이죠. 인버스가 돼서 자 이건 그래서 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줘야 되고 E2는 우리가 아니까 여기에다가 사인 세타 제곱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이너스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승하고 사인 파이 여기도 사인 세타의 마이너스 1승하고 코사인 파이 0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자 아무튼 이런 걸 통해서 계산을 하면 얘 값이 코탄젠트 세타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K 값은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안 구해줘도 되는데 생략합시다. 생략하고 어차피 0인데 자 그러니까 여기 종합하면은 그냥 이 E2라고 하는 베이시스 벡터를 X1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은 이게 E2 성분만 남고 코탄젠트 세타의 E2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은 이것도 바로 계산이 되죠. 이거는 아까 우리가 한번 보였으니까 1하고 2하고 서로 바꾼 게 똑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코탄젠트 세타의 E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2를 X2에 대해서 미분하면 파이에 대해서 미분하면 되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될 거고요.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파이 이렇게 되고 자 이거는 우리가 중간 계산은 생략하고 구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의 2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사인 세타 제곱에 n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 우리가 신경 안 씁니다. 익스트린지니까 노멀 컴포넌트는 다 버릴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한 것이 여기 하나 구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있고,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자, 이걸 다 모으면 결국에는 이제 다 구한 거예요. 라운드 x1의 라운드 v는 x1에 대한 미분을 다 모으면 그렇죠. 요거 여기서는 아무런 커렉션이 없고 여기서 요 커렉션이 있으니까 첫 번째 그냥 v1 성분은 이걸로 끝나고요. 그 다음 v2 성분에 바로 요 코탄젠트 센터가 들어오니까 이게 E2에 해당하는 거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V2 코탄젠트 세타하고 E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V를 X2에 대해서 미분한 거는 자, 요거 두 개를 따져주면 되죠. 요거랑 요거. 자, 그럼 이제 원래 파셜 디리버티브 한 놈이 그대로 있고 X2를 V1을 X2에 대해서 미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 여기 E1에 비례하는 텀이 하나 있죠. 여기 E1에 비례하는 텀이 있어서 이게 V1이 있고 V2죠. 2에 대해서 미분을 E2를 미분한 거니까 V2의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E1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X2의 V2 요 항이 하나 있는 거죠. 요 항이 있는 거죠. 이게 E1이 그렇죠. 플러스 V1의 코탄젠트 세타 E2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계산이 좀 복잡할 수는 있는데 이건 한 번씩 반드시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이 각각의 이제 코베리언트 디리버티브가 되는 거예요. D1, V1 이것이 D1, V2 이놈이 D2, V1 그래서 D2, V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냥 하나의 형태로 축약을 하면 라운드 x에 xi에 라운드 v라고 하는 벡터는 di에 vj 쓰고 ej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죠. 이런 형태로 주어지고요. 이 그림을 안 가져.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피직스를 하나 얘기를 할 텐데요. 패럴렐 트랜스포터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평평한, 그러니까 평면상에서는 패러렐 트랜스포트는 그냥 어떤 벡터를 그냥 컨스탄트로 유지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평면이 아니라 곡면이 되면은 벡터가 컨스탄트일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그 컨스탄트에 해당하는 그러한 이제 이것을 패러렐 트랜스포트라고 부르고요. 이건 뭐냐면 결국은 슬라이딩 어떤 벡터를 keeping the same direction.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어떤 곡면이 있다고 칩시다. 어떤 곡면이 있고 이런 곡면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어떤 벡터가 있어요. 어떤 벡터가 있는데 이 벡터를 이제 파란색으로 그려 봅시다. 파란색으로 나타내 보는데 이 벡터를 요 포인트에서 이 벡터를 이렇게 그리는데 요 벡터는 사실은 그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거죠.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 거지. 요 공면 전체 공간에 있는 게 아니라 탄젠트 플레인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어떤 탄젠트 플레인에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벡터를 저기 계속 똑같은 벡터를 가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이제 다른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 이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 이게 벡터가 컨스탄트일 수가 그러니까 똑같은 방향을 가리킬 수가 없죠. 자, 근데 인트린식하게는 똑같은 방향을 가리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얘는 이제 탄젠트 플레인이 바뀌어요. 탄젠트 플레인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돌아갈 텐데 다시 그려보죠. 업. 다시 한번 그려보죠. 이건 이제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탄젠트 플레인도 이렇게 돌아가죠. 그러니까 이 벡터는 원래 그대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벡터는 이 탄젠트 플레인이 같은 탄젠트 플레인에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벡터가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얘가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이만큼 서프레스가 돼야 되는 거고요. 이쪽 방향을 가리켜야 되는 거고 요게 이제 이 노멀 방향이 있을 텐데 이 노멀 방향은 그냥 우리가 죽이는 거, 서프레스 시키는 거죠. 서프레스 시켜서 결국은 우리가 택하는 게 요거는 이제 죽이고 이 벡터가 그러니까 요 벡터가 요렇게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죠. 이 벡터가 자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 우리가 패럴렐 트랜스포트라고 하는 거죠. 자, 패럴렐 트랜스포트는 사실은 어떤 벡터가 저기 임의의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얘가 이제 익스트린식한 컴포넌트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익스트린식한 지오메트리를 쓰지 않는다면 이게 0이란 뜻이고요. 이게 인트린식 지오메트리고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의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가 이 벡터의 모든 성분의 임의의 성분을 임의의 방향에 대해서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를 한 게 전부 0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사실 지오데식이 이게 이거의 하나의 형태고요. 지오데식이 이거의 한 이그젬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냥 인투이티브하게 생각하면은 그 어떤 울퉁불퉁한 그 공면을 따라서 그 자전거를 타고 간다고 할 때 이 자전거의 그 핸들을 그대로 그냥 앞으로 직진으로 놔두고 갔을 때 그 이 차의 방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차가 향하는 방향 벡터 또는 뭐 차의 임의에 그러니까 차 안에다가 어떤 이제 그 화살을 놔두고 그 방향은 꼭 앞방향일 필요가 없죠. 차가 있는데 이 차 안에다가 이 차가 이 공면을 따라서 이동을 하는데 내가 어떤 이 평면 그러니까 이 차의 수직 방향을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임의의 방향에 그 화살표를 놔뒀다. 막대기를 놔뒀다. 이 막대기의 방향을 이 패럴렐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죠. 만약에 그 운전대를 그대로 직진 방향으로 놔둔다면 우리가 3차원 상에서는 이건 직진이 아니지만 컨스탄트가 아니죠. 분명히 저 벡터는. 그렇지만 이 2디멘저널 인트린식 지오메트리 상에서는 저거는 이제 일종의 직진이 되는 거고요. 근데 진짜로 재미나는 거는 이게 패럴렐 트랜스포트의 결과가 경로에 의존을 한다는 거고요. 뭐 그런 이야기는 다음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다음 시간에 코베리언트 데리버티브는 좀 이어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